안녕하세요, 스노우입니다. 오늘도 색다른 구도죠? 오늘은 저의 2025년 결산 중 마지막인 2025년 책 결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25년은 어떤 책들과 함께였을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요, 이현호 시인의 아름다웠던 사람의 이름은 혼자라는 시집입니다. 일단 저는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끄적끄적거리면서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견출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런 인덱스 표시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많고 많은 인덱스 중에서 몇 가지 문장들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음악은 당신을 듣다가 우는 일이 잦았다 라는 시의 문장입니다. 이루어진 소원은 더는 소원이 아닌 것처럼 곁에 없는 사람만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듯이 당신의 이름을 길게 발음하면 세상의 모든 음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시인의 말이라고 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게 문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맨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의 마음에 둘의 심장이 뛴다. 그 다음은 세 개. 그 하나, 둘, 세 개를 네 개. 와, 진짜 저는 이거를 보고 그냥 바로 사야겠다.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의 글이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25년 첫 책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문장은 말은 말에게 가려고 라는 시에 있는 글인데 씨앗 하나를 안으려고 지구는 중력을 놓지 않는다.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문장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겨울 학교라는 시의 문장이에요. 종일 감고 있던 목도리를 내게 들러주고 싶다. 가난한 심장에게도 온기는 있어. 앞서 읽어드렸다시피 이 시집에는 약간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시도 있지만 나는 약간 그리움이 느껴지는 사랑 얘기 좋아한다. 혹은 해봤다. 아니면은 앞서 읽어드린 문장과 비슷한 느낌의 글들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시집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작가분은 어떤 사랑을 하였길래 이런 문장들을 쓸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좀 뭐를 흘려가지고 많이 더러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재밌게 여러 장소에서 읽었던 시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집이 다소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고 문장의 조화들이 좋은데 거기서 무언가가 느껴지진 않고 그냥 글자 뭉치들 정도로 느껴지는 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 시집은 그렇지가 않았어가지고 저같이 시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쉬운 것들을 찾고 계신다 하시면 추천해볼 법한 시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책은 최승호 시인의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시집입니다. 이번에 인덱스는 이 정도 더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몇 문장들을 좀 읽어드리면 제목에도 나와 있는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글의 문장인데요.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자면 고슴도치 두 마리라는 시인데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가시를 상대방의 몸에 찌른 채 피투성이가 되어 함께 죽어 있었다. 그들은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다. 이것도 아까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글과 비슷하게 어떠한 사물, 동물 등을 통해서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글을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시집 자체가 그런 글들로 모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니까 조금 더 동화집? 그러니까 이야기집?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느껴졌던 시집이었어요. 이야기들은 다소 밝지는 않지만 동화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집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시집이에요. 그치만 뭔가 마음에 쏙
뜨는 이야기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취향에서. 그래도 이런 상상력을 이만큼이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별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리타 작가님의 구겨진 편지는 고백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요. 정말 많은 인덱스를 붙여놓은 책이기도 해요. 여기서 좋아하는 문장들을 먼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라는 시집에 쓰여진 문장인데요. 단번에 끝이 날 이별 곁에서 우리는 너무나 긴 밤을 죽을 것처럼 울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돌이켜보면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아무도 죽진 않았습니다. 이곳에 남은 건 당신이 아니라 그런 일로 쉽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집의 문장을 읽어드리면 구겨진 편지는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시인데요.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지우고 고쳤으며 당신을 생각했다. 수신자를 잃은 빼곡한 문장은 갈 곳이 없어서 때로는 비행기를 접고 때로는 종이새를 접고 때론 두 주먹을 꼭 쥐었다. 날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구겨진 편지는 고백하지 않는다.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리면 사랑이라는 불가능이라는 시의 문장인데요. 이제부터는 모두 자신만의 소설을 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우리의 눈빛이 닿았다 하더라도 태어난 척 각자의 길을 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내가 사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뒷면은 이제 당신이 사는 페이지예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사랑이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쓴 글들이 들어가 있는 시집이라고 느껴졌고, 근데 저도 저를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런 앞에서 읽었던 시들보다는 이 시집에서 나오는 문장들이랑 공감이 많이 됐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아마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문장들 자체가 제 마음에 쏙 드는 문장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제 취향에는 3가지 시집 중에서는 이 시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 또한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기도 하고 저같이 시집 초보인 사람도 마음 깊이 읽었던 시집이기 때문에 시집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다음 책은 소설인데요. 김혜란 작가님의 밭 같은 여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밭 같은 여름이라는 제목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인가? 약간 소소한 행복과 관련된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고 시기를 맞춰서 여름에 펼쳐봤던 책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굉장히 놀랐던 소설집이었어요. 인간과 삶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소설집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은 잠시 멀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는 지금 괜찮고 이런 얘기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추천을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작은 남자아이와 강아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써져 있어요. 그냥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사전에 아시고 그냥 읽기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글들이어서 스포 없이 이 정도의 설명으로 넘어가고요. 사실 저는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이 소설로 처음 읽게 됐는데 뭔가 소설의 분위기라던가 문장 자체가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움에 대한 얘기도 좋고 뭔가 덤덤하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왜 김혜란 작가님이 단편 소설을 잘 쓰신다라고 하시는지 좀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적어놨던 문장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읽어드린다면 나는 복잡한 문법 안에 담긴 단순한 사랑, 단수이자 복수, 시원이자 결말, 거의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노래다. 이런 문장이 담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저의 별점은 4.5점입니다. 추천. 다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희곡입니다.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주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더 드미트리우스라는 허미아라는 인물을 사랑하는 두 젊은 궁정인이고요. 허미아, 라이센더를 사랑하는 여자, 헬레나,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는 여자, 오베론, 요정의 왕, 티타니아, 요정의 여왕, 그리고 턱 또는 로빈 구펠로라는 오페론의 익사극꾼과 대리, 그리고 여러 요정들과 이 마을에 있는 목수, 배틀쟁이, 풀무장이, 땜장이, 가구장이, 양복장이 같은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억을 더듬더듬 하면서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사랑을 찾아서 야반도주를 하려는 허미아와 라이센더, 하지만 허미아는 드미트리우스라는 사람과 약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야반도주를 하려다가 오베론의 익살꾼인 퍽에게 뭔가 내가 하지 않을 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꽃을 먹임당하고 티타니아와 여러 요정들과 얽히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돼서 허미아와 라이센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된 희곡이에요. 약간 대본집 같이 되어 있는 글을 처음 읽어봤는데요. 이런 구성 자체는 좋아하는데 뭔가 이 이야기 자체가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뭔가 너무 약간 꽃밭, 행복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다소 좀 그냥 한 번쯤 보기 좋은 책인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셰익스피어의 책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뭔가 쾌독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얇은 걸로 도전을 해본 건데 한 번쯤 읽어봐도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문장은 이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한 개 정도 읽어드리면 사랑은 저급하고 천하며 볼품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형체로 바꿔놓을 수 있어 라는 헬레나라는 인물의 대사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오히려 연극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뭔가 머릿속에서 약간 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는 연극으로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인데 이 이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 한여름밤의 꿈의 문장을 써 인용한 책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조금 반가웠다 정도 얘기를 해보면서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요. 이현석 작가님의 고백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뭔가 사랑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내 과거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내 가족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고백들을 토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뭔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막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고 그냥 다양한 고백들이 나왔다. 너는 건강하고 나쁜 예술을 하세요. 이게 이 작가의 말, 이런 사인에도 들어갔다시피 약간 이 주인공? 여기 나오는 인물이 건강하지 못하고 좋은 예술을 할 바에 건강하게 나쁜 예술을 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약간 이 인물과 줄거리에서는 핵심적인 한 문장인 것 같고 이 책을 관통하는 한 줄거리는 다양한 고백들이 담겨있다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별점은 3점입니다. 다음은 김민주 작가님의 재즈의 계절인데요.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채널에서 책을 내셨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구매를 했다가 이제서야 펼쳐보게 된 책입니다. 재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가을에 읽고 싶어가지고 2년 전 가을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1년 전 가을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2025년 가을에 읽게 됐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당연하겠지만 재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재즈와 관련된 인터뷰도 있고요. 재즈 앨범에 대한 얘기, 재즈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 재즈 바, 페스티벌, 재즈를 알게 된 계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재즈 알못인데 재즈를 너무너무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진짜 추천하고요.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계정인 이 채널에 있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덕분에 저도 알게 된 노래들도 많고 재즈를 듣는 날들이 전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께에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사진들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재즈의 계절.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그 다음 책은 한로로 작가님의 자몽살구 클럽입니다. 사실 한로로님은 제가 2025년 결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분이신데요. 이번 앨범에서 동명의 소설과 같이 북 앨범으로 앨범을 발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조건 사야겠다. 이거는 사야 된다 하고 줄거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죽고 싶지만 실은 살고 싶은 자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비밀 클럽에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책의 문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학생분들이 쓸 법한 말투?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들이. 그래서 난이도는 전혀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책과 앨범을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책만 읽고 앨범을 뒤에 들을 수도 있고 앨범을 듣고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앨범을 먼저 듣다가 이후에 서점을 방문할 만한 일정이 돼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산 거여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읽었는데 책을 먼저 읽고 앨범을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런 스포 없이 읽는 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다소 조금 아쉬웠긴 했어요. 조금 스포를 당하고 책을 시작했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뭐 그것보다는 그냥 이 네 명의 여중생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먼저 읽고 앨범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읽으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책의 엔딩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불호 쪽에 가깝기는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하는 듯한 감정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서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엔딩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같이 좀 당황스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불호 쪽이기는 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별점은 3.5점입니다. 다음 책은요. 백운유 작가님의 연고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가의 말에 적혀있는 문장을 읽어드리면 돌아온 존재는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세계에서 온 미지의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이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 가족처럼 지내는 남동생과 이 남동생의 애인인 여자의 이 세 명의 관계와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내 집에 자꾸 찾아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던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게 풀어지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유령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진짜 사람다운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책이고요. 여담이지만 이 책 덕분에 제가 반신욕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전자책으로 읽게 된 책들인데요. 김진영 작가님의 괴물용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한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엄마, 아빠, 어린 딸 이렇게 세 명이 캠핑 비수기에도 캠핑을 하러 발걸음을 옮겨요. 거기 있던 경비원이 보기에 다소 수상해 보이는 모습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캠핑을 하러 왔는데 고기 한 점을 안 들고 왔다거나
말 안 되죠? 분명 캠핑을 하러 온 거면 시간을 내서 놀러 온 건데 전혀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 없다거나 좀 수상케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 아빠 둘이 딸랑구를 유기하려고 이 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딸이 사라집니다. 근데 딸이 사라졌는데 내가 그냥 아무런 행동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산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점이 바뀌어요. 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주용해라는 실종수사팀의 경찰관이 있는데 이 경찰관이 어떤 가정에 아빠가 실종이 돼서 이 집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 딸을 데려다 주러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딸이 어딘가를 보면서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감각을 치중해 보니까 본인에게도 저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가 집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 실종된 남성을 찾게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이 실종된 남자가 이 용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찰 다큐멘터리를 위해 촬영을 온 감독이 있거든요. 이 감독과 남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모든 시작점에 있는 한 회사는 어떻게 이들과 연관이 되게 됐는지 퍼즐 조각들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뭔가 용해에 대해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괴물은 누구인지라는 물음까지 던지는 그런 짧은 소설인데요. 제가 2025년에 봤던 소설 중에서 가장 재밌는 소설은 괴물 용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다음 책은 아무튼 미드라는 에세이입니다. 아무튼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2로부터 세 번째 아무튼 시리즈 책인데요. 미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많이 보시고 여러 번 보신 미드 교수님이 나에게 미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진짜 이 책 덕분에 미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진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명한지를 몰랐던 미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 덕분에 미드 추천을 볼 미드들이 이만큼 쌓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의 아주 곳간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뭐냐면 괄호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없는데 싶을 정도로 괄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볼 미드 추천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진짜 추천을 하는 에세이예요. 줄거리도 설명해주시고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혹은 이 미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혹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등등.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다음 책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책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어요. 전자책에만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뭔가 우연치 않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볼 책을 찾다가 읽게 됐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동심 가득 크리스마스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나올 법한 것들 있잖아요. 뭐 호두깎이 인형, 산타 뭐 등등등 뭐 크리스마스 연말하면 떠오르는 무언가들을 상상의 나래로 쫙 펼쳐놓은 듯한 단편 소설이에요. 어린아이들 진짜 그냥 한 6살, 7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굉장히 짧고 굉장히 동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를 지나신 분들이면은 그냥 이야기? 이런 느낌밖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저의 별점은 2.5점입니다. 2025년 마지막 책은 김철귤 작가님의 재화 물거품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퀴어적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퀴어 스토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넘겨주시고 이 책에는 어떤 작은 섬마을에서 무녀로 일하던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를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가 보여요. 어떤 생명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상반신은 사람인데 밑에가 꼬리 같은 게 달린 인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점으로부터 말은 안 통하더라도 마음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굴레를 반복하면서 서로를 조금 구원해가는 서사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서사, 세기말 사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의 사랑과 감정보다 이들이 겪었던 억울함에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다 답답하고 내가 다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커서 오히려 저는 조금 읽기 힘들었었어요. 이런 사랑을 다룬 내용에서도 못 느끼다니 제가 제 스스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여성 둘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적으로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별점은 2점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책결산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베스트 책을 고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저의 2025년 베스트 책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요. 저의 2025년을 풍요롭게 해준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제가 소개한 책을 읽게 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2026년 더 다양한 책들을 읽고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눈바눈바.